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을 담당하고 있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여러분들 하셨죠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저는 제 이름 부르면서. 오케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하려고 한대요.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케이스를 보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한 건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급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제 진도를 나갈 텐데요. 다시 한번 얘기죠,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40강 쭉 빼는 거예요. 예, 중간에 멈추면 안 돼. 진짜로 쭉! 화이팅! 자, 그럼 지금부터 쭉!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사시대부터 들어갈 텐데요. 사실 선사시대는 뭐 수능이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이건 한능검 고급이건 이 파트는 어려운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맞추라고 준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왜냐면 시험지 페이지 왔을 때 1번 문제가 바로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1번 문제를 여러분 어렵게 출제위원들이 내지 않아요. 왜냐면 아니 1번 문제부터 어렵게 내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온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죠?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다 출제위원들이 고려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 이 선사시대 파트에 대해서 너무 힘을, 근데 대부분 여러분 힘은 다 여기서 쏟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구석기 전문가야. 여기까지는 막 진짜 눈에 불을 켜고요. 막 숫자도 막 외우려고 그래. 막 공부를 엄청 해. 그러다가 이제 삼국시 들어가면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하자. 라고 갔다가 아니야. 한국사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또 구석기 시대로 들어오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 전문가를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구석기 시대 전문가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정말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전문가야.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한국사 전문가가 돼야죠. 그죠? 예. 한국사 전문가입니다. 구석기 전문가가 아니라. 화이팅! 자, 먼저 여러분들 선사시대를 한번 사회 특징을 갖고 한번 좀 나눠볼게요. 먼저 이 구석기 시대 도구로 한번 나눠보죠. 도구로. 일단 제일 먼저 석기, 돌멩이 갖고. 그렇겠죠. 자연에는 사람하고 돌멩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석기인데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구석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시대가 이제 신석기가 있겠죠. 신석기가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금속을 활용하죠. 그게 바로 청동기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철기가 있겠지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강의 설명드렸지만 시대 구분에 있어가지고 BC, 오늘 BC를 쫙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한 시간에 얼마 배울 거냐면 70만 년 다 배우고, 70만 년! 와우! 한 시간에 70만 년 엄청, 왜냐면 구석시대 70만 년부터 시작하거든요. 다 배울 거예요. 이거 다 배울 겁니다. 엄청난, 거의 광속으로 그냥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어쩐 이렇게 이제 도구에 의해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구석기 시대를 어떤 사회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구석기 사회는 이제 물이 지어 다니겠죠. 그죠? 물이 지어 다니니까 그 사회를 우리는 무리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사회다. 물이 지어 다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는요, 혈연에 의해서 연결되는 씨족사회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어떤 가족 형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요게 조금 더 확산되면, 씨족과 씨족이 연결되면 우리는 이거를 부족사회,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근데 이제 청동기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국가의 어떤 형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군장국가라는 거예요. 군장국가.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때 청동기 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등장하죠. 그 최초의 국가 어디예요? 최초의 국가. 대답 못하시는 분도 있네요. 고조선이 여기서 이제 등장한, 청동기 등장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당군 할아버지 여기 등장해 줘야죠. 청동기 시대 때. 그죠?
그리고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군장 국가끼리 이제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그 덩어리가 더 커져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연맹왕국의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일단 시기 구분을 한번 하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이거 들어가기 전에 구분점을 한번 볼게요. 구석기와 신석기를 나누는 가장 큰 포인트. 그 포인트가 뭐냔 말이죠. 이 포인트는 바로 농경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농경의 시작.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농경의 시작.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 하지만 신석 시대는 직접 인간이 능동적으로 자연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신석 시대부터.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를 묻고 그 이후 시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 이후 청동기 시대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점은 뭘까요? 구석기 신석기를 하나는 묻고 그 이후 청동기부터 바로 이때부터 계급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는 계급. 계급이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바로 국가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 과정 속에서 이긴 자와 진 자, 승자와 패자가 되면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어떤 모습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이렇게 한 덩어리를 묶어낸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형성되고 있더라.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설명드렸던 이 농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그리고 이 계급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두 개의 키워드는요 완전 중요. 그 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두 개는 너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시기 구분 됐고 우린 지금 70만 년 전 BC의 역사를 지금 하나 더 통째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구석기 시대부터 하나씩 한번. 이 당시에 여러분들 접근할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의식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의식주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의 관점이고. 근데 요즘은 내가 봐도 의식주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옷이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거 중요한데 요즘은 주거가 더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식 이런 거 아닌가? 먹는 거는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몰래 먹고 있어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어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요? 내가 저번에 올라가다 너무 웃긴 게 있는데 버스 타고 올라가는데요. 버스가 이게 꽤 늦게 올라갔어요. 차가 이제 정체되는 바람에. 근데 어느 여고를 이렇게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식당 그 분식점인가 봐요. 여학생들이 저는 정말 저렇게 많이 먹은 거야? 깜짝 이게 버스 타면서 갔는데 이게 차창밖으로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인 거예요. 보이는데 그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음식이 대박. 분명히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든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는 안 먹었는데 이상하게 나 혼자 있고 뭐 그럴 때는요 뭐 이렇게 냉장고 문을 수시로 해요. 수시로. 예,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 만날 때는 전 조금만 먹어요.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식보다는 이제 주가 더 중요한 것 같고 옷 그다음에 식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석기인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았죠. 구석기인들은 역시 먹는 게 최고죠. 먹어야죠. 왜냐면 먹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식의주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석기인들한테 주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왜? 널린 게 주건데 뭐 동굴 속에 살다 자면 되는 건데 뭐 그죠? 지금도 그럼 좋지 않을까? 아니야. 자, 먼저 식에 의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식입니다. 식. 자, 이 당시 식은요 먹는 거죠. 먹는 거. 이 당시는 주로 채집하고 수렵. 네, 채집과 수렵. 뭐 이런 방식이 있죠. 사냥을 한다든지 뭐 과일을 따먹는다든지 이런 방식에 의해서 생존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택했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옷. 네, 이 당시 옷은요 주로 가죽옷, 짐승의 이제 수렵을 통해서 그죠? 이 수렵을 통해서 나오는 그 가죽들을 가지고 옷을 해 입는 그냥 걸쳐 입는 모습이었겠죠. 그러니까 구석기인들이야말로 정말 명품족이죠.
비싼 가죽옷들을 쫙 하고 있으니까 완전 명품적이죠. 네, 아주 동물 그 보호반 그 단체에서는 아마 반대할 텐데 어쨌든 구석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를 거예요. 자신이 명품족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명품족이에요. 우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볼게요. 주거. 자, 이 주거에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채집과 수렵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과일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없어 더 이상 동물들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엔 여러분들 이동 생활을 주로 합니다. 이동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동 생활을 하면서 가면서 여기 동굴이 있네. 그럼 들어오면 자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동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뭐 동굴이라든지 그다음에 막집. 동굴이라든지 막 지은 집, 그냥 대충 이렇게 저 나뭇잎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은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주로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유적지가 뭐가 있냐면요. 어디가 있냐면 대표적인 곳.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구석기 하면 딱 여기를 딱 떠올리잖아요. 거기 어디냐면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예,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예,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여기서 이제 주먹도끼가 이제 발견돼가지고 세계적인 고고학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주먹도끼가 없다라고 서구인들 그 학자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먹도끼는 굉장히 선진적인 도구였어요. 선진 도구인데 이게 없다라고 이제 이거는 유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만 있지 그런 선진 도구는 아시아에 없다라고 했는데 웬걸 바로 이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그 일대에서 주먹도끼가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 세계 고고학기가 털했죠. 그때부터 이제 두 눈을 들면서 봤더니 아시아에서 주먹도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근히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문명이 아시아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들 은근히 그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가 그냥 뒤통을 딱 맞춘 거죠.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예요. 예, 그래서 그 유적지를 한번 좀 살펴보면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여러분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역사를 공부하는 데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예요. 왜요? 사실 이런 지명 같은 건 안 외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공부를 딱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의무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막 외우는 거예요. 막 숫자도 외우고 70만 년. 그렇지. 경기도 연천군 경기도.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앞강의 설명드렸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팩트는 잊어버릴 거라고. 그래도 희미하게, 왜냐면 여러분 구석기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이거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하는 느낌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냐면 동굴이 많이 있는 곳에 주로 있겠죠. 동굴이 많이 있는 곳에 주로 있을 텐데 단양에 가면요. 단양 수양계라고 여기도 이제 왜냐면 여기가 여러분들 석회암지대잖아요. 동굴 많잖아요. 그죠? 단양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이 공주에 가시면요. 공주에 가시면 석장리라고 있어요. 공주 석장리. 말 그대로 석장리, 돌석자 뭔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런 공주 석장리. 그다음이 이제 청원에 두루봉 동굴이라고 있어요. 청원에. 다 동굴들이잖아요. 청원에 두루봉 동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써드렸냐면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단양 공주, 이 단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나중에 신라 진흥왕 때 단양 적성비가 연결이 돼요. 그 단양 적성비와 연결이 될 때, 그러니까 그 한 곳의 지명이 역사적 사실을 중첩돼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단양에서 구석기 유적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요. 신라 진흥왕 단양 적성비도 여기 세워지니까 알고 계시라고요. 아셨죠? 공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 많잖아요. 공주에서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지만 백제, 공주, 웅진 수도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공주 수도였고, 백제 수도였고, 나중에 여러분들 고려시대 가면요, 이 공주 명학소에서 또 이 반란이 또 벌어지거든요. 공주 명학소 망소인난이라고 또 벌어져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이 또 저쪽 근현대쪽으로 오면 동학농민 온데 공주 우금치 또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지역 그 공주에서 얽혀졌던 역사 사실들이 쭉 연결될 때 바로 저 공주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석기 유적지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한번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써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 청원 같은 경우에는요. 청원 같은 경우에는 그 흥수아이가 발견되었던 그런 동굴입니다. 뭐냐면 이 동굴 안에서
유골이 발견돼요. 유골이 발견됐는데 놀랍게도 그 유골의 키는요. 되게 어린아이 키가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어린아이 그 주변에 국화꽃 있잖아요. 그 국화꽃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곳에서 죽었고 그 어린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님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그 주위에 둘러싸서 뭔가 슬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구석기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장례풍습, 우리와 같은 슬픈 모습들. 그러니까 국화꽃 같은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 그 저 산소나 있는 것 같아요. 국화꽃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때도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소통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점 뭔지 알아요? 같은 눈높이를 보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좀 떨어진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은 우리가 지저분한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은 우리가 못한 사람들이야. 이러면 소통이 되겠어? 안 돼요. 그들이나 우리나 살아가는 모습은 같습니다. 다만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 그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저는 같은 선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좀 여러분 따뜻한 시선으로 그 구석기인들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 구석기인들도 그 시대 최고의 발명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500년 뒤에 후손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있는 자기들보다 더 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구석기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 열심히 산 사람들과 열심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흥수아이가 이제 여기서 나왔다는 거. 청원 두루뭉동굴 그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시구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도구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사용했던 도구. 자, 이 도구에는요,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도구하면 여러분들 떼어낸 석기 또는 딱 던져가지고 깨가지고 또는 딱 쪼개가지고 떨어져 나온 그 날카로운 면을 활용해서 쓴 뗀석기가 있겠죠. 뗀석기. 그죠? 뗀석기. 자, 이 뗀석기의 대표적인 도구가 있다면 제가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주먹도끼. 여러분 이 주먹도끼는요. 제가 얘기했죠. 이 주먹도끼가 있냐 없냐 그 적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선진 지역이냐 아니냐고 막 구분까지 됐던 그런 도끼예요. 그죠? 이 저 경기도 그 연천군 정곡리 그 저 한탄강 지역에서 이 주먹도끼 발견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때 그 저 우리나라 같은 주한미군이요. 그 애인하고 길을 거니고 있었나 봐요. 그 한탄강변을 거니고 있었나 봐요. 자기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었나 봐요. 가다가 그 저 주한미군이 그 저 고고학을 좀 전공한 친구래요.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돌멩이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가다가 보니까 역시 전문가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게 다 돌멩이지 뭐, 그죠? 근데 이 고고학을 전공해서 이 사람한테 갔더니 그 왜 있잖아, 왜 그 도드라지게 왜 색깔 표시되면서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이었나 봐. 뭐가 하나 뿅 튀어나온 거예요. 가만 있어봐. 이렇게 데이트하다, 저게 뭐지? 라고 해서 그 돌멩이를 줍습니다. 이 사람이 딱 봤을 때, 뭐야? 이 돌멩이는 자연 풍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돌멩이가 아니라 바로 인위적인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뭔가 깨져나간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 아시아 지역에서 없다라고 하는 주먹도끼. 주먹도끼가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데이트하다가. 데이트하다가. 네, 그래서 이 주먹도끼 알려져가지고 아주 세상을 아주 뒤집어 놨던 그게 바로 이 주먹도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돌멩이를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주먹도끼 뭐냐면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생각해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이제 뷔페 식당에서 알바했거든요. 근데 그 뷔페 식당 사장님, 우리 여사장님 계셨는데 이 사장님이 이 가방에서요. 진짜 이따만한 벽돌보다 더 큰, 벽돌 2배 사이즈의 전화기를 딱 꺼내시는 거예요. 얼굴보다 더 커, 그 전화기가. 그걸 딱 들고 막 전화를 하는데 제가 그걸 보고 거의 감탄했잖아요. 뭐야, 라인이 없어, 라인이 없는 저 전화기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대박! 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 손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때랑 지금은 그때 제가 볼 때 우와 대박 했는데 지금은 완전 촌스러움이잖아요. 똑같아요. 주먹도끼도 그런 거야. 구석기들한테 옛날엔 되게 돌멩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 환소에 쏙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들 그 움푹움푹 파인 게요. 여러분 요 손 마디 있잖아요. 그 마디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걸 싹 쥐면요. 요게 진짜 손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뭐 찍고 베고 자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발명품이 이 주먹도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게 이제 승배 찌르개 더 조그매집니다. 더 조그매져. 승배 찌르개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승배 찌르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창살에 끼우는 그런 부분을 승배라고 하는 건데 요게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가 흘러가면서 기온이 상승해요. 기온이 상승하니까 맘모스가 살기가 쉽지 않겠죠. 그 털이 이렇게 이 하면서 그 뜨거운 그 돌아가시죠. 그죠? 이러면서 그런 기온에 적응할 수 있는 작고 날랜 짐승들이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고 날랜 짐승들을 잡으려면 주먹도끼는 좀 쉽지 않겠죠. 더 작은 그 장착을 해가지고 휙 던질 수 있는 창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창살, 그 창에 그 꽂혀 있는 그 촉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승배 찌르개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사회와 사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당시 사회를 그러면 어떤 사회, 어떤 문화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 텐데 어렵지 않죠, 뭐.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사회? 평등사회. 네, 평등사회. 평등사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평등사회가 좋은 사회예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요 배고픈 평등사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워낙 자연에서 주는 것 이외에서 어떻게 뭐 인간이 뭐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이 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내 동지는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사냥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같이 해야 되거든요. 나 혼자 하면 난 죽어.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콩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물론 다시 콩이 없지만, 그죠? 뭐 과일 하나라도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평등 사회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구석기 시대의 모습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신석기 시대. 제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 농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갑니다. 자, 채집 수렵 역시 계속해요. 이거 계속합니다. 계속하다가 플러스 이 시대 되면요, 바로 농경. 예, 농경이라고 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자,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자, 이 농사는 여러분들 밭농사. 밭농사를 주로 한다라는 거. 아직 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밭농사를 주로 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옷을 한번 볼 텐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좀 패션을 이때부터 이제 패션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와요. 진짜로. 이 당시 여러분들 그 뭐 칠해거리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이렇게 그 귀걸이 같은 거, 조개를 이용해가지고 귀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떤 그 멋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똑같아. 제가 볼 때는 이 가죽옷도 나름대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냥 거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너무 이렇게 그 사람들 너무 무시하면서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간에 이 옷은요 이때부터 직접 해 입습니다. 그래서 원시적 수공업 형태가 등장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락바퀴. 네, 가운데 이제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긴 꼬챙이를 꽂아놓고 이렇게 실을 감을 때, 그 이제 꼬챙이 요 가락바퀴가 안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그죠? 그런 가락바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바늘, 가락바퀴와 뼈바늘이 있더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원시적인 어떤 수공업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이제 주거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자, 이젠 여러분들 이제 이동 생활을 하냐 안 해요. 왜냐면 농사 지어야 되니까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정착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정착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집이 필요하네. 집이 필요하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움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집이라는 거예요. 움집. 자, 이 움집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움집은요, 이렇게 강이 흘러요. 강이 이렇게 흘러요. 예, 강이 흐르면 여기쯤에 집을 배치합니다. 요쯤에 요 강가나 해안가쯤에 집을 쭉 배치를 해가지고요. 요걸 좀 이렇게 들여다 보면요, 요렇게 빼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네, 반지하 형태. 그리고 화덕은 가운데. 요걸 위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겠죠. 원을 그리고 가운데 화덕. 네, 이런 모습들.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원형의 모습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모습을 지금 신석기 시대 집에서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겨울 그 동계 훈련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땅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호같이 이게 거기서 자야 되니까, 그죠? 딱 이 움집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이 관련된 유적지로는 뭐가 있냐면요. 관련된 유적지로서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서울의 암사동. 서울의 암사동이 있고요. 그 다음이 저기 부산에 그 동삼동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삼동. 여기 보면 여러분 패총이라고 있어요. 패총. 자, 패총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조개 패자예요. 총은 무덤 총자예요. 그러니까 조개들의 무덤이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이 강가나 바닷가에 살다 보니까 조개를 먹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조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분리수거 장소예요. 아, 이때부터 여러분들 깔끔하게 분리수거했어요, 신석기인들이. 딱 먹은 다음에요, 이렇게 휙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조개 이렇게 휙 아무나 버리면 절대 안 돼요. 딱 한 곳에. 왜일까요? 비잖아요. 피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곳에.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이 그걸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모아놓은 이런 패총이 또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 살펴봤고요. 자, 이제 도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도구는 어떤 도구가 있었을까요? 자, 무리사회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였잖아요. 좀 울퉁불퉁. 그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 조금 더 나이스해졌죠? 쭉 기다란 그 핸드폰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왔듯이 마찬가지 뗀석기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표면이 매끄러운 갈아서 나온 간석기. 네, 간석기가 등장합니다. 간석기. 요 쓴배찌르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찌 본다면 잔석기 또는 이음도구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그보다 더 갈아가지고 나온 이런 간석기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등장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기를 씁니다. 토기. 자, 어떤 토기를 쓰냐면요. 이른 민무늬 토기. 네, 그러니까 무늬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좀 이른 형태의 민무늬 토기가 있고요. 그 다음이 빗살무늬 토기. 이게 대표적인 토기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라고 한다면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그런 토기 형태다. 이런 토기들이 신석기 시대에 등장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석기가 있고요. 이른 민무늬, 빗살무늬 토기. 이 당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농기구 있을 거 아니에요. 농기구도 이렇게 간석기 딱 갈아주 표면이 매끄러운 그런 간석기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들 요 시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면 사진 나올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 딱 유물 나왔을 때 표면이 매끄러운 사진 나오면 이건 신석기 유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면에서는요, 이 평등한 모습은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평등한 모습은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연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연현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적당한 비가 와야 되고 적당한 햇빛이 또 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그래야 농사가 잘 되니까 뭔가 저 자연현상이 우리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 그럼 내가 저 자연현상 섬겨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가, 그러니까 이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적인 형태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의식구조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어떤 경제적 상황 속에서 나의 의식 구조, 저 농사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의 신적인 것들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자, 그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바로 애니미즘. 네. 애니미즘. 또는 토테미즘. 그다음에 뭐 샤머니즘. 그다음에 뭐 조상 숭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요. 애니미즘 하니까 뭘 믿는 것 같아요? 애니멀. 동물이요. 아유. 아니고요. 애니미즘 같은 토테미즘이 동물이에요. 토템이 동물이고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예를 들면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동물. 예를 들면 뭐 단군 이야기에서 여러분들 왜 곰 나오잖아요. 곰, 호랑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토테미즘에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단군 이야기는 청동기 배경으로 하지만 이런 어떤 신석기에 형성되었던 이런 것들이 지금 청동기에 연결되었다는 걸 흔적에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급사회로 등장하는 이 청동기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는데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요. 하나의 좀 더 발전이 있다면 이제 농업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밭농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농사를 짓되 쌀 농사를 또 짓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발전이 있습니다. 옷은 이제 이때부터 원시적 수공업 등장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쭉 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주거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자, 이 주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집이에요. 청동기 시대 움집인데 청동기 시대 집터는요.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일단 자, 강이 흘러요. 강이 쭉 이렇게 흘러요. 강이 흐르면 요 앞에 이렇게 해서 뒤에 산이 있어요. 이런 형태. 그리고 집이 어디 들어가냐면 집이 여기 들어가요. 요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형적인 앞에는 강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바로 이걸 우리는 배, 산, 임, 수라고 하는 거예요. 풍수지리의 전형적인 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풍수지리가 이때부터 등장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일 살기 좋으니까 여기가 제일 살기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데 모여 산 것이고 그런 모여 산 경험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나중에 풍수지리가 되는 거예요. 풍수지리. 그러니까 이게 풍수지리는 아니란 얘기예요. 경험이 먼저지 어떻게 이론이 먼저겠어. 그죠? 경험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풍수지리라고 하는 이론적인 배경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풍수지리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풍수지리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마세요. 자, 요 집터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집터를 한번 좀 둘러봅시다. 요렇게 가서 이게 거의 안 들어가요. 거의 안 들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화덕은 이쯤에 있고 이걸 위에서 보면 단면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터 이렇게 화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형태냐면 지상가옥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터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게 네모네모.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집터의 모양하고 이 청동기 시대 집터의 모양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구분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움집의 형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구를 한번 봅시다. 도구. 자, 신석기 시대 간석기 도구 이렇게 오면은 청동기 시대 도구는요. 여러분들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반달 돌칼. 자,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반달 돌칼. 자, 이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구멍이 두 개 뚫려 있잖아요. 자, 이 가운데 구멍이 그 기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고민돼? 요거 뭐냐면 여기다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끼워놓고요. 벼 이삭을 벨 때 마찰에 의해서 밀리지 말라고. 정말 얼마나 영리해요. 그죠? 예, 그 시대 사람들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찰, 밀리지 않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마찰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반달 돌칼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청동기 시대 농기구는 무엇으로 만들었다? 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특히 요 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도구 반달 돌칼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청동시대 도구는 여전히 농기구는 돌멩이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청동시대 농기구는 왜 돌이죠? 청동이어야 되지 않나요? 청동은 귀해요, 여러분들. 지배층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청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농사를 짓는데 여러분들 지금 뭐 저 시골에 가셔가지고 농사 짓는데 저기 어느 농부께서 그러면 저 땅을 한번 파볼까나 하고 뒷주머니에서 딱 봤는데 그 홈에 다이아몬드 막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 툭툭툭툭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마치 그런 거예요. 청동으로 하는 농기구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농기구 같은 그런 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달 돌칼 요거 꼭 청동기 시대 쌀 농사 시작되면서 나오는 거 꼭 여러분들 연결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 반달 돌칼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자, 여기 지금 토기가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토기 있어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고 있는 토기는 뭐냐면요. 바로 민무늬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이 청동기 시대의 민무늬, 무늬 없는 토기라는 얘기죠. 이 민무늬 토기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신석 시대에 이른 민무늬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민무늬 토기 중에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바로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미송리식 토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 이 미송리식 토기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손잡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손잡이가 있는 토기 바로 미송리식 토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이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계급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유적. 계급사회의 그 모습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고인돌입니다. 그게 바로 고인돌. 고인돌. 왜 고인돌이에요,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겼네. 여러분 시대는 또 모르나? 우리 때는 고인돌이라는 아저씨가 나오셔가지고 저 아이스크림을 드셨거든요. 그래서 고인돌 하면은 막 구석기 신석기 막 떠올리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계신 분들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구석기 신석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 참 광고가 참 이렇게 많은 오해를 낳더라고요, 보니까. 이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맞습니다. 바로 이 계급사회. 이 계급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근거가 바로 이 고인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제단 또는 무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고인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위에 있는 이 뚜껑돌 있잖아요. 뚜껑돌의 무게가 무려 50톤이에요. 와, 50톤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무덤의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바로 지배자, 바로 계급사회 출현 때문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이게 바로 고인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인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무기 같은 거, 국가와 국가가 싸우다 보니까 무기 같은 게 나오겠죠. 이때 이제 무기 같은 거 또는 지배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치장 또는 장식 또는 위험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비파형 동검. 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말고요. 비파형 동검은 좀 더 쓰고 이 분필이 잘 안 좋죠. 네. 자, 이 고인돌하고요. 또 무덤 형태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널 무덤이라고 있어요. 돌널 무덤. 돌널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네, 돌널 무덤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 비파형 동검. 네,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거친 무늬 거울. 거친 무늬 거울. 이거 보시면서 아니 저게 거울이야? 보이질 않잖아. 어떻게 보이지? 그렇죠. 저거는 거울면이 아닙니다. 거울면이 아니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저거를 이제 뒤집어야죠. 뒤집으면 매끈하게 나와요. 예. 여러분들 왜 그 뭡니까? 그 유기그릇. 예, 유기그릇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얼굴 비치잖아요. 그죠? 예, 그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또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고인도라고 여러분들, 이 고인도라고 이 비파형 동검, 이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고조선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고조선의 그 문화 범위와 일치하는 어떤 그런 유물이기도 하니까요. 이것도 유물 유적이기도 하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를 봤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건 이 쌀이 되면서 여러분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 앞의 시대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생산력이 발전했는데 왜 우리는 더 싸우고 더 많이 가지려고 계급이라고 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이런 신분제의 어떤 모습들로 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모습들의 어떤 첫 출발이 바로 이 청동기 시대부터 생산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아니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나누면은 될 텐데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는 정말 풍년이 되면 그걸 바닷가에 막 버리기도 합니다. 물가 조절하느라고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왜 같은 공간, 같은 지구라는 곳에 살면서 왜 어떤 나라는 음식을 버리고 어떤 나라는 음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는 걸까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한번 여러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뜨거운 가슴을 가지시고 이런 어떤 세상의 어떤 불평등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철기 시대를 갈게요. 철기 시대는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 지상 가공이 됐으니까 지금하고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통과, 이 당시에 오면 또 다른 형태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주거도 역시 통과. 이거 저 쌀이구나. 다 통과. 식의주 다 통과. 다 이제 이건 다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구를 한번 봅시다, 도구. 자, 도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철기 시대 되면요. 드디어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철기 시대니까 당연히 철제 농기구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반달돌칼 중요한 거야. 청동기 시대에는 불구하고 돌로 만든 농기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야. 청동기 시대 청동농기구가 아니라 반달돌칼이라는 거, 돌로 만든 돌칼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철기 시대는 철제 농기구가 등장합니다. 이러면서 더욱더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이 있었겠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를 한번 볼 텐데요. 토기도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민문이 토기 쭉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무덤의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덤의 형태에서는요, 독특한 무덤이 등장을 해요. 덧널 무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무덤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철기 시대 때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무덤의 형태인데요. 동무덤이 뭘까요, 여러분들? 장독, 항아리 있잖아요, 항아리. 그 항아리와 항아리를 연결해 놓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을 안치하는 그런 아마 여러분들 그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이런 항아리와 항아리를 연결해 놓은 그런 동무덤의 형태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철기 시대 때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무덤의 형태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로 세형동검이라는 겁니다. 세형동검. 자, 세형동검이라는 건데요. 이 세형동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형동의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이 세형동의 역사적 의의는 뭐냐면 바로 한반도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 한반도의 독자적 청동기 문화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잠시만요. 이게 지금 철기 시대인데 왜 갑자기 세형동검이죠? 왜 동검이죠? 왜 청동이 나오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청동기 시대하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철기 시대에 연결되는데 이렇게 요 청동기 시대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가
계속 철기 시대까지 우리나라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시기를 후기 청동기 또는 초기 철기, 주로 우리는 초기 철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초기 철기라고 했을 때는 청동기가 이렇게 겹쳐지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니까 여기 지금 청동기잖아. 어쨌든 청동기. 그러니까 이런 청동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세형동검이 이 철기 시대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고고학적으로 이게 그 토층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이 모습들. 세형동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철기 시대에도 불구하고 동검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 당시 여러분들 이 중국 화폐 명도전 또는 붓. 이 붓은 한자 쓸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등장하네. 명도전, 오수전 뭐 이런 붓들이 등장하네. 이건 뭐냐면 바로 이때부터 중국과의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중국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 있잖아요. 근데 청동기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렇게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철기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과 교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명도전과 붓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중국과의 교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해요.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 건데 요건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의에서 정말 좀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앞에서만 쭉 훑어보면서 강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구석기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거를 본다면 역시 뭐니 해도 여러분들 이동 생활했다는 거. 이건 구석기 시대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이동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역시 주먹도끼 사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먹도끼 사진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신석기 시대 너무 중요해. 농사 짓기 시작했다는 거. 농사 완전 중요. 드디어 이제 인간이 어떤 그 주체적인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가락바퀴 요것도 이제 사진으로 주고 시험에 나올 거예요. 신석기 시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음지분들 보시면 되고요. 간석기 특히 이제 빗살무늬 토기 이 당시 신석기인들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를 볼까요?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요.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반달돌칼 굉장히 잘 나옵니다. 반달돌칼. 청동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농기구는 돌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토기도 여러분들 이 미송리시 토기 잘 나와요. 미송리시 토기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토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제일 시험이 잘 나오는 건 역시 고인돌이죠. 고인돌 완전 중요. 고인돌, 그다음에 비파양동과 아주 출제 빈도수 최고로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인돌과 비파양동, 특히 이제 고조선 문화 범위와 또 연결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로 왔을 때는요, 역시 요거 세형동검. 너무 중요하죠. 세형동검. 한반도의 독자의 청동기라는 거. 그러니까 특히 여러분들 이 세형동검, 철기 시대 세형동검과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동검을 꼭 구분하셔야 되고 사진을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 모양을 보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구분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명도전과 붓. 요게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 나올 때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쓰륵 보시고, 자, 교재에 있는 별치기 지금부터 한번 쪼르륵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미 한능검 출발합니다. 이 강에서 봐요.